그 다음 121번 이 벗이 중요해. 이번 수능에서도 자 9월 달에서도 벗을 강조하더니 수능에서도 결정적인 승부수로 이 벗을 많이 사용을 했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자, 벗 한번 정리해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해 줄 때 그러나가 있어.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 except 뜻이 있다고 했어. nothing but, anything but. 자, 수능에서 뭐가 나왔어? all but이 나왔어. 그런 것도 눈여겨 날카롭게 보란 말이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야? then not이 있어. then not이 있어. 네 번째가 only라고 했어.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자, 지금 이 then not을 공부할 거야. 자, 왜 then not일까? 자, 한번 보자. 자, 거기도 있지 않나? 그치? 응? 예문으로 있지? 예습하지 않은 티 내지 말고. 응? 응? 나? 예습 안 했지, 당연히. 응. 내 책인데. 자, 봐봐. 봐봐. 노가 있고 벗이 있어. 그러면 자, 봐봐. 한 번쯤 다 봤던 예문이야. 응? 우리말 뜻은 다 외워. 응?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습서 잘못 활용하면 인생 망가져. 우리는 자습서에서 한글만 본단 말이야. 영어는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책에 종종 그래. 내 책에 응? 얘는 그래도 한글이 있지만 영어만 있고 한글이 없다고. 그게 바로 상위권 진입의 전략이야. 응? 한글 많은 애들.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자, 봐봐. 자, 벗 다음에 해지가 나왔지. 평행구조 아니야? 얘랑 얘랑 평행구조 아니야? 어? 얘는 주어로 사용된 거야.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이야. 자, 규칙이 없어. 근데 이 벗이 then not인 거야, 실제로는. then not이야. 그래서 예외 없는 자, 얘가 그리고 얘를 꾸며줘. 얘가 룰이 선행사가 된 거야. 평행구조 아니야?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다 한 번쯤 우리말 해석 봤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마이너스 만나서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 만들어준 거지. 응? 맨날 이런 예문 보면 뭐해? 물론 이건 중요 예문이야. 언제든지 모의고사나 실전에서 자, 암기해서 외워서 써보라고 하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해석 구조이지만 봐봐. scarcely에다 동그라미 치고 hardly scarcely. 긍정, 부정. 부정이잖아.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 There is scarcely man, but as speak it of him. 자, speak it of. speak it of 하면 험담하다. speak well of 하면 자, 좋은 말하다, 칭찬하다. think well of. 이거 우리 나왔지? think well of. 뭐뭇에 대해서 좋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의 없는 거야? 벗 밑에다 then not이라고 적어. 이때 벗은 스피커의 주어의 역할과 앞에 있는 a man을 꾸며주는 거.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유사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유사 관계 대명사 누구? 자, then as but. then as but이야. 자, 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지?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벗은 찬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자, 어려운 벗의 용법은 상위권과 중상위권을 구별할 때, 즉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기법이야.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한 번 더.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자, 그다음. 자, 122번. 122번. 이것도 참 애들이 많이 틀려. 응? 얼마 전에 어떤 미드를 보는데 이 미드에도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 응? It is certainly depressing.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 depressing. 능동 진행 원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우울하게끔 만드는 거야. to invite야, to be invited이야. to invite는 초대하는 거지만 be invited가 됐으니까 초대받는 거지. 파티에 초대받는 것은 틀림없이 우울하다라고 했어. Where? 그 파티에는 there is no one. 또 there is no one이 나왔어. 아무도 없는 거야. But then not이지? 자, one foot in the grave. 자, one foot in the grave. 유명한 이디엄이에요. 무슨 표현이야? 무덤 속에 한 발을 딛고 있다. 무덤 속에 한 발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말로 얘기하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사람들 모두 그런 거 아니지? 이건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무덤에 이미 한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럼 자, 이중부정이 강한 긍장 뭐야?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파티에 초대받는 것은 틀림없이 우울한 것이다. 파티장에 갔다니 어떤 상황인 거야? 여보게 젊은이 이리 와봐. 내가 60대 때 얘기를 해줄게. 내가 70살 먹었을 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지.
자, 어쨌든 뭐 노인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 뭐 여기 나오는 거 뭐? have one foot in the grave. one foot in the grave라는 표현 꼭 눈여겨보더라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잡아줄 줄 아는 게, 자, 논리적인 판단력을 잡는 데 도움이 돼. depressing이라는 단어 한번, 요거 좀 단어 한번, 단어학습법 때문에 내가 정리해줄게. 프레스가 뭐야?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 뭐라고 했어?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 그러다 보니까, express. 바깥으로 나가는 거,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이라고 했지? express. 표현, 표출하다, impress. 내 마음속에 뭔가 찍히는 거. 인상 따위를 심어주다야. 반면에, 컴프레스가 있어. 으악, 압축하다지. 반면에 디프레스.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아. 디프레스가 있어. 자, 그럼 뭐야? 우울하게 만들다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서프레스, 어프레스까지 나왔나? 자, 봐봐. 서프레스가 있어. SUP인데 원래 SUP는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철저히 영향을 받아서 이른바 역행동행화 돼. 그래서 뒤에 P를 따라가는 거야. 사실 B와 P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잖아. 자, 서프레스가 뭐야? 아래로 누르는 거 억압하다. 정리해. 익스프레스. 자, 프레스.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 익스프레스, 표현, 표출하다, 임프레스. 인상 따위를 심어주다. 컴프레스, 압축하다. 디프레스, 우울하게 만들다. 서프레스, 억압하다. 자, 123번. 123번. 자,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어떤 관용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the animal. 동물들은, 자, are be able to. 할 수 있는데, 자, do the most of what they accomplish.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만 하는 것이라고 했지.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바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수단 방법. 자, 거기 누가 나왔어? what에 대해서 참 공부할 게 많지? What is called? 얘가 뭐야? 우리가 이것을 what they call. 자, so to speak. 소위 이른바. 자, they를 써도 되고, you를 써도 되고, we를 써도 돼. 막연한 사람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사람들이 뭐뭐라고 부르는 것. 자,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구조잖아. 목적어가 생략된 거지. 사람들이 뭐뭐라고 부르는 거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인스팅크트가 뭐야? 본능이지. 동물들은 소위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동물들 스스로가 본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소위 이른바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다지. 그러면 거꾸로 동물은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비교 대조를 암시하고 전조하고 있지. 이런 게 독해야. 해석의 실마리를 갖고 생각의 힘을 끌어올리는 거야. 오케이? 자, 124번. 자, may well에다 동그라미 쳐. 이건 나중에 조동사 부분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 자, 봐봐. may well. 얘가 뭐야? well이 may를 꾸며줘. swim well은 수영을 잘하는 거지.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조동사야? 충분히 가능하다지. 반면에 may as well이 들어갔는데, 얘는 예제지 원급 부의구 구조 중에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얘가 있어. 그럼 뒤에 있는 as는 뭐야? 비교의 대상.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일단 요 두 개 잡아. 충분히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라고 했어? 충분히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어. 뭐가? What he call. What he call. 이게 소위 이른바 what is called랑 똑같지. 소위 the unknowable, the unknowable, the unknown. the unknowable하고 the unknown 형광펜칠해. 437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것도 수능에 나중에 나왔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뭐만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더 플러스 형용사를 갖고 다른 거 낸 거 있더라고. 자, 이 개요를 냈어. 알아둬야 될 게 뭔지 알아? 응? 수능 출제하러 들어갈 때, 중요한 선생님들의 강의들은 눈여겨봐요. 응? 다 설명했던 거야. The beautiful, the good, the true. 자, 그럼 봐봐. The beautiful.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무슨 광고야?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뭐 그런 광고야? The good. 착한 사람들? The true. 진실된 사람들? 물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른바 추상명사가 되는 게 요것도 수능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야.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진이라고 해. 진실할 때 진리는 진. 얘를 그럼 뭐라고 해? 선이라고 해. 그럼 얘는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미인 대회 같은데
1등, 2등, 3등을 얘기를 할 때 진선, 미로 구별하지. 잠깐만. 이런 미학관이 누구야? 이런 미학적 관점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최초로? 플라톤이야. 왜 그런 줄 알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흉상을 한번 봐. 추하게 생겼거든. 육체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은 거야. 자,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의의 중에 하나는 그 이전의 소피스트나 탈레스에 이르는 세상 만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물로 돼 있다. 자, 피타고라스.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자연 철학자와 다르게 철학을 인간의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 그러면서 철학이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근데 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뭐야? 철학을,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 삶의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이지. 1등이 누구야? 자기들이지. 진선미야. 오케이? 진선미?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불이 붙었고 the unknown이 나왔어. 437에서 이거 문제 삼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책에서도 이걸 언급을 해. 자, 봐봐. 전부 다 unknow에서 나온 거지. 하지만 얘는 과거 분사고 얘는 ab를 붙였어. the unknowable이라면 뭐야? 알 수 없는 거야. 반면에 unknown은 알지 못하는 거, 얘를 우리는 때로 미지의 세계. 나폴레옹과 관련해서는 얘도 기억나지? impossible.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지? 자, 정리한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 뭔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 추상명사가 됐을 때가 더 위험한 시험 문제, 추리력과 사고력을 높게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가능해. 소위 이른바 the unknowable,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이미 포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문맥상 의미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봐. 알 수 없는 것은 will be forever. 영원히 알 수 없는 것, 미지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지. 잠깐만. 그럼 필자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자고 동의하는 것 같아?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자, 당연히 대조사례 기법으로 나아가든지 이것에 반박하는 견해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자, 이럴 때 알아도 not이나 never, no를 쓰지 않고 부정의 접두사 in이나 im이나 this를 쓰는 출제기법. 요즘에 고난도 문제 만들 때 좋아해. 그리고 이런 부정문은 주제문을 암시하는 출제기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고 더 플러스 형용사 관련 중요한 구문들, 단어들 꼭 챙겨놓을 수 있도록 해. 역시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 세 놈이 누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묻는 문제. 항상 수능형 문법 문제나 내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관계사 구조야. 왜냐면 관계사 구조는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여러 가지 모양, 7가지 모양이라고 얘기했었지?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자연스럽게 해석 구조에 녹아뜨리는 사람만이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문장이 길고 복잡한 구조, 그런 상식 밖의 소재들이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승리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125번 들어가자.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왓의 관용적 표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왓은 일단 무엇 아니면 뭐만한 것이란 뜻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얘기했어?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그런 뜻도 있지만 역시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What is? 그가 갖고 있는 것 재산. What is?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은 실전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문맥상의 다양한 모습을 갖고 나올 수 있어. 그때 그거를 추리하고 분석하는 훈련들이 지금 우리 437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야. 자, 보자고. 일단 주제문을 부르는 장치 하나가 숨어 들어가 있지. 뭐가 들어가 있어? 이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나데이 법비. A가 아니고 B이다라는 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가치는 이때 라인에 밑줄 쳐. 라인은 어디 어디에 놓여져 있다. 레이는 내려놓다. 일단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고 얘는 뭐뭐를 내려놓다야. 그러다 보니까 자동사, 타동사 갈라지지. 얘는 과거, 과거분사가 어떻게 불규칙 변화를 해? 라이, 레이, 레인으로 변해. 반면에 얘는 레이드, 레이드야. 타동사의 타자가 어쨌든 우리말에서는 타자잖아. 원래 타동사 할 때 타자는 타인할 때 타자지만 우리 때릴 때도 타자를 쓰지. 바퀴벌레 때려잡을 때 우리 쓰는 약이 뭐야? 빨간색, 노란색 그 레이드라는 약이 있어. 레이, 레이드, 레이드지? 그치? 응?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 자, 봐봐. 레이드, 레이드가 되는 거고, 대체로 나중에 알아도. 타동사의 불규칙 변화는 드가 붙는 경우가 많아. 반면에 자동사의 경우는 그 뒤에 목적어가 없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이런 변화들이 심해 더. 자, 그러면.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라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럴 줄 몰랐다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항상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만이 실전에 또 어떤 상황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봐봐. 라이, 레이, 레인이지? 다시 한번. 라이, 레이, 레인. 얘는 레이, 레인이 되고 얘는 드가 붙는다라고 했지? 규칙 변화를 하거나 드가 붙어. 자, 문제는 레이의 현재형, 원형하고 그 다음에 라이의 과거형하고 형태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항상 자동사, 타동사 묻는 문제에서 단골 메뉴야. 그리고 여기 지금 라인이 주어져 있잖아. 얘를 누구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기 봐. 컨시스트가 있어. 내가 컨시스트면 기계적으로 컨시스트 어브가 떠오르지. 응? 그런 사람들은 고득점 못 나와. 항상 중위권에 머무를 거야. 자, 실전 수능에서는 컨시스틴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영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컨시스틴이 더 많이 나와. 자, 라인이나 컨시스틴은 어디 어디에 놓여져 있다? 원인 분석이라고 기억을 해둬.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땐 재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현재적 능력이라고 문맥상에서 추리하는 게 좋은 거야. 자,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현재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자, what he has는 현재적 능력이라고 봐야 되고 what he is는 가능성이지. 그런 식으로 문맥에 맞게 그걸 자꾸만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지금 수능 3학년들이 보는 수능 영어는 거의 언어 영역의 비문학 수준으로 나온단 말이야. 응? 어떤 거는 언어 영역 비문학 소재보다 더 어려운 소재도 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리 구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삼투압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 응? 자,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